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 기초적인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너무 베이스가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 팀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운동이 어디가 운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책을 보시던 영상을 보시던 다 잘 나와 있을 거니까 덤벨 숄더 프레스가 삼각근에 대한 운동이고 덤벨 체스트 프레스가 흉근에 대한 운동이고 이런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약간 기본 베이스 지식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스트레칭의 종류에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움직임이 있는 스트레칭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이내믹 스트레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어깨 돌리기라든가 고개 돌리기 해서 ROM, 가동 범위를 활용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절을 서컴덕션 시킨다, 관절을 회전시켜주는 움직임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다 해서 ROM 스트레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의 약자 ROM 스트레칭. 그리고 탄성 스트레칭이 있죠. 이렇게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 그쵸?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탄성을 이용한 발리스틱 스트레칭이 있어요. 발리스틱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수축시킨다고 해서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이제 정적 스트레칭이 있죠.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움직임이 없는 상태, 가만히 늘려주는 스트레칭, 이걸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정적 스트레칭은 15초에서 30초 정도가 이상적이다. 1분을 해도 30초만큼의 효과 그 이상 나오지 않는다 라는 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할 필요가 없다, 30초 넘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적 스트레칭의 종류 중에서는 PNF 스트레칭이라는 게 또 있어요. PNF 스트레칭은 프로프리오셉티브 네어로머스큐러 페이실립테이션의 약자여서 한국말로 하면 고유감수 신경근 촉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활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거죠. 정적 스트레칭인 상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정적 스트레칭이죠.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게 한 6초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밀면서 얘를 당기는 형태로다가 또 6초를 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미는 거를 멈추는 거예요. 얘만 그냥 또 당겨지겠죠. 그런 형태의 스트레칭 방식을 PNF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를 당기고 얘를 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적인 스트레칭 한 다음에 6초가 갔어요. 그 다음에 밀고 당기는 스트레칭을 했어. 그래도 정적인 스트레칭처럼 보여요, 남들이 보면. 그죠? 근데 난 사실은 밀고 당기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 힘을 빼고 얘만 당겨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가동 범위가 쭉 더 늘어나지게 돼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순간순간 바로바로 더 늘릴 수가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PNF 스트레칭.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만 해도 우리가 웜업으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본 운동, 컨디셔닝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에서는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 마지막 단계, 쿨다운에서는 정적 스트레칭, PNF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정리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데피니션 하면은 피하 지방층이 얇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피하 지방이 얇아서 근육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과 근육 간의 경계선을 얘기하죠.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가슴 상부 라인, 하부 라인, 바깥 라인,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 이렇게 근육과 근육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는 경계선을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자가칼로리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은 근육량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근육량이 많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내가 굳이 활동하거나 운동하지 않아도 저절로 칼로리를 태워주는 거죠. 근육은 지방을 먹고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육은 지방을 태워줘요. 그래서 근육량을 만들면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줌으로써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 상태를 가꾸는 게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의 가장 훌륭한 부분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파셜랩스 하면은 가동 범위를 작게 하는 방법이에요. 소극적 반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파셜랩스 예를 들어서 익스텐션 동작을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쭉 올라갔어. 이거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ROM을 플레인지 오브 모션으로 해주는 거죠. 그죠? 파셜랩스 하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치팅하고는 다른 게, 치팅은 내가 어떤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바벨 컬을 한다고 했을 때 바벨 컬을 하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갈 때, 그럴 때 이 반동을 이용해서 반복을 조금 더 뽑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치팅의 기본적인 원리고, 사실 또 하나 치팅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정말 정석적인 자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체에서는 리가먼트, 인대라든가 건, 힘줄, 이런 이 결합 조직들 있죠. 걔네들이 상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더들이 운동하는 거를 보시면은 약간 리듬 있게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리듬감 있게. 이런 느낌으로 말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약간 리듬감을 갖고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런 리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치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결합 조직의 부상을 갖지 않게끔 하면서 동작을 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바벨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지금 뭐 시험 보실 때는 상체가 뭐 흔들리는가? 뭐 이런 거를 평가한다라는 평가 항목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정말 로봇처럼 이렇게 당겨져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얘를 이렇게 로봇처럼 당기기만 한다면 이거는 팔 운동이고 승모근 운동이 되죠. 근데 이게 광배근 운동이 되려고 하면은 약간 치팅이 들어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등으로 쭉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치팅을 사용하는, 말하자면 데드리프트와 바벨로우가 혼합이 적절하게 돼야 광배근 쪽으로 자기 더 훨씬 강하게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실전 기술이에요. 제가 실전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할 때 해드리는 이야기인데, 치팅이 적절하게 들어가져야지만 해당 부위에 더 강하게 제대로 운동이 될 수가 있고, 부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 더 반복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게 제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파셜랩스. 파셜랩스, 아까 우리가 스쿼트 동작 했을 때 가동 범위 막 바꾸면서 해보셨죠? 딥 스쿼트, 풀 스쿼트, 하프 스쿼트 해보셨죠?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풀레인지 오브 모션에서 했던 것보다 자극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막? 더 힘들고 막? 어떻게 하면 쉽게 동작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죠.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해당 부위에 자극이 많이 가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파셜랩스, 가동 범위를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티브 컨트랙션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수축에서 훨씬 더 많은 근세포를 파괴시키면서 근육 성장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숄더 프레스 같은 거 하실 때 위로 올리는 수축보다는 내리면서 하는 신장성 수축에서 훨씬 더 많은 근육이 사용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덤스 현상이 네가티브 컨트랙션에서 더 많이 생긴다. 초보자를 지도할 때는 근육통이 막 생기면은 운동하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포지티브 컨트랙션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죠. 긍정적 수축을 위주로. 그 다음에 운동에 좀 흥미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네가티브 컨트랙션을 지도해주는 방법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초보자를 지도할 때, 노인을 지도할 때, 뭐 유소년을 지도할 때, 그런 때도 다 응용될 수 있겠죠. 자기 몸이 아프면 싫으니까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운동에 정말 묘미를 알면은 근육통이 있어야 뭔가 한 것 같고 기분 좋고 이런 단계가 오겠지만, 그전에는 포지티브 컨트랙션 위주로다가 이제 해준다는 거죠. 또 당연히 이제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으로 가는 거고, 가벼운 무게에서 점점 무거운 무게로 가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포시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제 반복법. 강제 반복법은 더 이상 내가 반복할 수 없을 때, 근육이 올아웃 됐을 때, 즉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몇 회 반복을 더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강제로 2, 3회 반복을 더 뽑아낼 때